네, 이번에는 시퀀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시퀀스. 시퀀스 단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시퀀스. 시퀀스란 연속적인 사건들, 일련의 뭐 이런 뜻입니다. 순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C 언어에서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실행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행되는 순서. 네. 그래서 예전 시간에 알아본 적이 있었죠? 연산자가 한 문장에서 식이 나오는 문장에서 연산자 여러 개 나왔을 때 어떤 연산자가 먼저 실행되냐 이거를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이 순서 또한 시퀀스입니다. 이 순서 또한 시퀀스. 그리고 예전에 아, 식이란 연산자와 피연산자가 이게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을 때 이 순서 또한 이제 시퀀스란 단어를 써서 뭐 시퀀스드 순서대로 뭐 나오는 차례차례 나오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연산자 우선순위를 사용하죠. 그쵸? 먼저 한 식에서 연산자 여러 개 나왔을 때 연산자 우선순위를 사용해서 어떤 연산자가 먼저 계산되는지 알아보죠. 네,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더 다르게 설명을 드리죠. 정확한 방법은 이거다라고 설명드리죠. 연산자 우선순위랑 결합 법칙은 연산자랑 피연산자를 이제 그룹핑하기 위해서,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정해놓은 규칙이다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연산자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피연산자의 값을 계산해 놔야 되는 상태여야 된다. 라는 규칙이 있었다고 해야 되죠. 있었다고 설명드렸죠. 그쵸? 그래서 피연산자들을 먼저 일단 다 계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산자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려면 피연산자인 얘를 먼저 계산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A 값을 가져온 게 먼저 될 거고 얘는 상수니까 계산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A 값을 가져오는 게 먼저 그 다음에 이거를 더하는 게 그 다음에 이 대입기호의 피연산자 이쪽은 먼저 값이 계산되는데 이쪽 값을 계산해야죠. 이쪽 대입연산자 왼쪽은 L 밸류라고 했습니다. 즉 A의 위치 값을 가져오는 게 계산이겠죠. 그래서 A의 위치 값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대입연산자 연산을 하는 거죠. 이거 연산은 오른쪽 값이 왼쪽에 들어가고 나서 A가 가지게 될 값. 그래서 오른쪽 피연산자가 왼쪽 피연산자에 들어가고 해당하는 L밸류에 해당하는 위치 값이 들어가고 그리고 왼쪽 피연산자가 가지게 될 값이라고 설명한 이유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A에서 왼쪽 피연산자에서 값을 읽어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이 계산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연산의 결과. 그래서 연산 순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계산 말고 또 중요한 게 있죠. 그쵸? 뭐냐? 이 대입연산에서는 오른쪽 값이 왼쪽 피연산자 값이 왼쪽 피연산자 즉 변수에 실제로 값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측면에서만 보면은 들어가게 될 값이 계산 결과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계산 결과가 얻으려면은 오른쪽 값을 왼쪽 변수에 넣을 필요조차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 피연산자의 값이 왼쪽 피연산자, 즉 왼쪽 변수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이 대입연산자의 부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부가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입연산자가 부가적으로 하는 일. 그래서 부가적으로 하는 일이란 게 영어로는 사이드 이펙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단어 그대로는 약의 부작용에서 부작용이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부작용이 아니고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나오는 작용. 그래서 구글의 사이드 이펙트라고 쓰면은
네,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사이드 이펙트가 뭔 뜻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은 컴퓨터가 외부랑 작용하는 것, 그것이 모두 다 이제 사이드 이펙트라고 보면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CPU에서 들어가죠, 그렇죠? CPU. 프로그램은 CPU에서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CPU가 외부랑 통신하는 것, 그것이 사이드 이펙트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값을 읽어오는 것, 이것은 사이드 이펙트로 안 칩니다. 그래서 값을 램, 메모리에 쓰는 것, 저 변수에 쓰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이것도 사이드 이펙트고, 그리고 비디오 카드가 있겠죠, 비디오 카드. 그렇죠? 그래픽이라고 할게요. 그래픽 카드. 그래픽. 그래픽 카드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 이것도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데이터를 그래픽 카드로 보낸다라는 게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하는 거죠. 그쵸? 화면에 출력하는 거. 그래서 말하자면 프린트F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F로 이렇게 헬로 하면은 헬로라는 글자가 화면에 출력이 되죠. 그쵸? 헬로.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는 것도 사이드 이펙트다. 사이드 이펙트고요. 사이드 이펙트고, 또 뭐 네트워크 통신도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통신도 사이드 이펙트. 네트워크.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거. 네. 예를 들어 키보드. 이것도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C 언어에서 연산자로 값을 계산하는 거, 그거랑 그 과정에 필요 없는 것들, 사실상 값을 계산하는데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 사이드 이펙트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에서도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식에서 계산되는 연산자가 계산되고, 뭐, 식을 계산하는 순서. 식을 계산하는 순서가 따로 있으면은,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나는 그 순서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겠다 하는 그 시퀀스, 순서가 바로 이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순서입니다. 사실상 내 식에 대한 순서는 지난 시간에 다 알아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주의해야 될 점, 이란 거는 뭐 순서가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순서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걸 주의하면 되지.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순서가 없는 경우? 이 경우 순서가 없죠. 그쵸? 네, 이 경우 순서가 없습니다. 소괄호를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쳐도 마찬가지고 쳐도 마찬가지예요. 뭐 안 치면은 소괄호 안 치면 우리가 방금 소괄호 친 것대로 우선순위랑 결합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그룹핑이 될 거고, 그쵸? 그럼 이 경우에 가장 안쪽에 있는 소괄호가 먼저 계산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규칙 때문인 거죠. 연산자를 계산하려면 여기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연산자로 계산을 수행하려면 피연산자에 해당하는 식이 모두 다 계산되어 있어야 된다. 이 규칙 때문이죠. 그쵸? 그래서 a 곱하기 3 이거랑 a 곱하기 4 이거를 해서 계산 결과를 해야 더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 곱하기 4를 먼저 하든 a 곱하기 3을 먼저 하든 상관이 없었죠. 그래서 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옛날식 표현인데, 어느 쪽 피연산자든 간에 양쪽 피연산자 값이 다 계산만 되면 더하기를 할 수 있고, 어느 쪽이 먼저 계산되든 간에 상관이 없다란 겁니다. 네, 어느 쪽이 먼저 계산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여기 A가 뭐 1이면은, A가 맨 처음에 1이라고 하면은, 1 곱하기 3 하면 3 되고, 1 곱하기 4 하면 4 되고, 순서를 반대로 해도 1 곱하기 4 하면 4 되고, 1 곱하기 3 하면 3 되고, 4 되고 3 되고, 어차피 계산결 7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순서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거 전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네. 뭐 함수의 인자를 넘길 때 그 인자 해당하는 식도 서로 순서가 없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인자가 먼저 계산될 수도 있고, 마지막 인자에 해당하는 식이 먼저 계산될 수도 있고, 값을 얻어오는 것도, 변수의 값을 얻어오는 것도 이제 식의 계산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었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사이드 이펙트도 이제 순서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이드 이펙트로 이 대입연산자가 있고 또 네, 프린트F도 있죠. 프린트F도 있습니다. 프린트F 함수 내에서 출력을 해주는 그거죠. 그쵸? 그래서 순서가 없는 경우, 순서가 있는 경우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사이드 이펙트의 순서는 어떻게 정해지냐 그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이드 이펙트의 순서는 문장 단위입니다. 네, 문장 단위. 쉽게 설명하면 문장 단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A에 1을 넣는 사이드 이펙트 작업이 일어나고 그 후에 B에다 1을 넣는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장 단위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B에 먼저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A에 1이 들어갈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에 항상 먼저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B에 1이 들어간다. 문장 단위입니다. 문장 단위.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이 두 개를 하나로 하면은 네. 그래서 연산자의 순서로 보면은 네, 연산자 우선순위랑 결합법칙을 이용한 순서로 보면 여기선 결합법칙이 주된 그룹핑이라는 주된 규칙이 되겠죠. 오른쪽부터니까 대입 연산자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자가 계산되는 순서는 이래요. 그래서 이 대입 연산자가 먼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대입 연산자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대입 연산자 계산하면은 계산 결과는 오른쪽 피연산자가 왼쪽 피연산자에 들어가고 나서 왼쪽 피연산자가 가지게 될 값이죠. 그쵸? 그래서 1입니다. 1. 그리고 나서 이것도 계산하면은 오른쪽 피연산자가 왼쪽 변수에 들어가고 나서 왼쪽 변수가 가지게 될 값이죠. 그래서 이것도 1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계산이 되지만은 사이드 이펙트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이드 이펙트 이 경우에 순서가 없습니다. 왜냐? 문장 단위로 사이드 이펙트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한 문장 내에서는 순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한 문장 내에서도 순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로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드리고 일반적으로는 한 문장 내에서는 순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산자를 계산할 때 B에다가 1을 넣는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난다 라는 건 이제 발생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 연산자가 계산될 때 1이 A 변수에 들어가는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B에 1이 들어가고 A에 1이 들어가고 이건 서로 순서가 없다 라는 것인데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그래서 B에 먼저 1이 들어간 다음에 A에 1이 들어가든 A에 먼저 1이 들어가든 A에 먼저 1이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B에 들어가든 간에 어떤 순서로 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C 언어에서 순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컴파일러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컴파일러는 실제로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A랑 B에다가 실제로 1을 넣는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컴파일러는 C 언어에서는 순서를 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어떠한 자기 자체적인 순서대로 마음대로 순서를 정해서 넣게 되는 겁니다. 변수에다가. 그래서 어떠한 컴파일러는 A에 먼저 넣고 B에다 넣을 수 있겠고 어떤 컴파일러는 B에 먼저 넣고 A에다 넣을 수 있겠고 그런 겁니다. 근데 순서가 없다라는 건 어떤 게 먼저 될 수 있다 라기보다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먼저 발생할 수도 있다라기보다 말 그대로 순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컴파일러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CPU는 변수 두 개의 동시에 값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A랑 B에 동시에 1을 넣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컴파일러도 있겠죠. 특수한 환경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변수에 먼저 값이 들어가도 상관없는 게 이 코드에서는 A랑 B에다가 1을 넣는 그것이 프로그래머의 의도고 어디 변수에 먼저 1이 들어가든 상관이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한 문장 내서 사이드 이펙트를 여러 개 발생했을지라도 프로그램이 버그 없이 잘 작동한 겁니다. 네, 잘 작동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그 없이 잘 작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C 언어에서 딱히
순서를 정해놓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순서를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A에 넣고 B를 넣으면은 특정 환경에서 좀 더 빠르게 작동한다. 즉 이렇게 하면은 최적화를 할 수 있다. 라는 경우에는 좀 더 빠른 경우를 택해서 그쵸? 사이드 이펙트를 발생시키겠죠? 네, 그러겠죠? 프린트F 또한 프린트F 헬로 사이드 이펙트를 발생한다 했습니다. 헬로란 걸 화면에 찍는 건데요. 그래서 계산적인 측면으로만 보면은 이 printf 함수를 호출하면은 네, 계산 결과 함수의 계산 결과는 함수 내부에서 리턴한 값을 얻어온 거죠. 그래서 화면에 출력되고 나서 화면에 출력된 글자 수를 리턴하죠. 그쵸? 그래서 뭐 오류가 안 났다고 하면은 즉 화면에 출력하는 작업, 사이드 이펙트 작업에서 오류가 안 났다고 하면은 우리가 준 문자열의 개수가 printf의 리턴 값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턴 값을 굳이 출력을 해보면 여기 컨스트가 붙어 있구나. A 위에 있으니까 해보면 여기 헬로 5 1, 2, 3, 4, 5 그쵸? 헬로가 5글자니까 5가 출력됐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값의 측면으로만 보면은 이 5가 리턴되는 함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입력한 값에 따라서 5 값을 계산을 해주는 계산 결과가 5가 되는 그러한 작업인 겁니다. 함수가 부가적인 사이드 이펙트로 부가적인 일을 하는 거죠. 얘가 부가적인 일이 바로 화면에 출력하는 거고 그게 바로 사이드 이펙트라는 용어라는 거였죠. 사이드 이펙트 측면으로 보면 화면에 출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건 역시 한 문장 단위로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한 문장 단위로 사이드 이펙트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헬로, 월드 이렇게 해서 컴파일하면 헬로가 먼저 출력되고 월드가 출력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하고 문장 간에서 순서가 없다라고 하면 월드가 먼저 출력되고 헬로가 출력해서 월드 헬로 이렇게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C1에서는 문장 단위로 문장과 문장 간에는 서로 사이드 이펙트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헬로 출력되고 월드 이렇게 출력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란 무엇인가 그거랑 사이드 이펙트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 네, 사이드 이펙트란 식의 계산과 상관없는 효과, 그걸 사이드 이펙트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복잡하게 설명하면은 뭐 변수의 쓰기도 있고 화면 출력도 있고 네트워크와 통신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렇고요. 네,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의 순서 기본적으로 예외가 있지만은 첫 번째 문장과 다음 하나의 문장과 다음 문장 간의 순서가 있다. 네, 하나의 문장과 다음 문장 간의 순서가 있고 위의 문장 다음 문장의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장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이드 이펙트 간의 순서가 없다. 라는 거고, 이거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음. 예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세 번째, 식의 계산 순서와 사이드 이펙트의 순서와는 관계가 없다. 그럼 네 번째, 사이드 이펙트는 연산자가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발생시킨다. 즉 해당 대임 연산자를 실행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가 이 B에다가 1을 넣는 작업이 일어나려면은 이 연산자가 반드시 계산과는 상관없고 이 연산자가 작동한 후라고 후여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작동한 후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듯이 시계 계산 순서와 사이드 이펙트의 순서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한 후에 이 연산자가 계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연산자 계산이 완료된 후에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될 수 있고, 다음 사이드 이펙트 전에 일어날 수 있고, 다음에 네 다음에 발생된 사이드 이펙트 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발생이란 건 초기화라고 보면 됩니다. 초기화. 즉 아직 사이드 이펙트 효과가 일어난 건 아니죠. 네, 효과가 일어난 건 아니고 발생은 효과가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 네, 그렇습니다. 이것 정도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은 사이드 이펙트의 순서가 없는 게 버그가 일어나지 않고 이제 사용자의 의도대로 잘 작동을 할 거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정해지지 않은 순서 중에서 알아서 순서를 택해서 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은 이 정리 이거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